영어 교과서 3과 오답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틀린 문제 위주로 저는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면은 단어 채우는 문제인데 옆에 해석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랑 옆에 해석본 대조해 보면서 누락된 단어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She chose a song from the 1980s 라는 문장이 있죠.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인기 노래를 골랐다. 자, 누락된 단어 보면은 she, 그녀는 들어가 있고 1980년대 들어가 있고 인기 있는 노래, 자, 노래 들어가 있고 골랐다. chose 들어가 있는데 인기 있는 이라는 말이 빠졌네요. 인기 있는 노래, 노래가 지금 인기 있는 말에 의해서 수식을 받아야죠. 그래서 popular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뒤에 투부정사 보면은 뭐 하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서. 자, 모든 학생들 들어가 있고 노래하기 위해 to sing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가 있죠. 다만 빠진 단어가 앞에서, 이거 영어에 해당되는 수거 표현 in front of. 자, 요게 있었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요거는 사실 수거 표현이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자,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 수거 표현을 통암기해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제 시간 널널하잖아요. 영상으로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왜 이게 답이 되는지 그 원리를 저는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직역해보면 이거예요. 주어는 have no choice.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없었다. but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것 이외엔. 그러니까 결국엔 그녀는 이 동사 하는 것 이외엔 아무 선택도 없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얘가 일단 왜 n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no가 들어가냐면 영어에서는 명사를 부정할 때 절대로 not을 쓰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서는 choice가 없다라는 말, 즉 no가 choice를 꾸며줘야 되는, choice가 부정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not은 절대로 명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사를 부정할 땐 오로지 no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no. 자, 명사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동사라든지 뭐 아니면 형용사, 부사 등을 부정할 때에는 not을 쓰는데, 명사를 부정하는 경우에만 no를 쓴다는 점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왜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느냐, 병렬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병렬 구조는 보통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을 대등하게 연결시켜 준다는 거였죠.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동사는 반드시 주어를 문장 성분으로 요구하고, 그리고 동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등등 다른 문장 성분과 그것을 수식해주는 다른 수식어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다 알파로 표현한다고 치면은 이 주어 동사 알파 덩어리가 하나의 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앞에 있는 절, 즉 절 1번과 절 2번에서 주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절에 오는 주어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절과 두 번째 절에서의 주어 동사까지 겹친다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몽땅 다 생략해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주어를 공유하면서 나머지는 다르게 되는 이런 병렬적인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she had no choice but to wait 뭐 어찌고 저찌고, 자,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병렬적으로 나타내 보면 she had no choice but 죄송해요. She had no choice but to 자, 이렇게 돼요. She had no choice but 이 부분. 자, 그런데 had라는 동사가 이미 일반 동사인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죠. 반드시 투부정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had라는 동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to wait, 투부정사의 형태를 취해줘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기억해 보면 she had no choice, 그녀는 어떤 선택도 없었다.
but she had to wait 어찌고저찌고 기다리는 것 말고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어떤 선택도 없었다. 자 이런 병렬적인 구조 특히 동사랑 동사가 바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정답이 된다는 거를 원리 중심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은 우리말 해석본을 보면서 영어 단어를 채우면 되는데 지금 얘가 어디가 빠졌냐면 번이 빠졌죠. hundreds of time, 뭐 thousands of times. 자, 요거는 아예 수거 표현입니다. 아예 그 이 덩어리째 기억을 하세요. 수백 번, hundreds of time. 그럼 수천 번은 thousands of times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수거 표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은 times. 자, 그 다음에 12번. 자, no.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know라는 동사 특징상 뒤에 절을 목적어로 많이 가집니다. 절, 아까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자면 동사가 있고 모든 동사는 주어를 목적어로 가지고 그 이외에 따라오는 부속 성분 아니 그리고 뭐 목적어 이런 이 동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문장 성분 다 알파라고 퉁쳤을 때 이 덩어리를 하나의 절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know는 요 절을 목적어로 많이 가지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대시 오든 와시 오든 간에 뒤에 절이 온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한번 실제로 봤더니 he will say after when I was your age. 실제로도 절이 왔죠. 자, 그러면 that과 what의 차이가 뭐냐? 자, 이 that도 절을 이끌고 what도 절을 이끌지만 여기서 이 what은 the thing that과 치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that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이 what은 the things that이랑 치환할 수가 있고 thing 뒤에 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불완전해요. 자, 그러면 that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고 what 뒤에는 요 치환한 결과 요 that 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오는 절의 완전성 여부로 that을 선택할지 what을 선택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he will say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뒤에 say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요 12번 단어 뒤에 오는 절이 불완전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that을 써야 될까요? what을 써야 될까요? what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what.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볼 텐데 one of his favorite things. 그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우리 본문에 저기 옆에 있는 해석본을 보시면 그가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 부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least라는 단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갈게요. He really enjoyed watching my singing performance. 아니면 he really enjoyed to watch my singing performance. 즉 동명사를 enjoy의 목적어로 취할 것인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enjoy의 목적어로 취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런 거 외울 때 enjoy 아니면 뭐 finish 뭐 등등 그런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를 다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아예 그 관련된 예문을 통째로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는 왓칭이 정답이에요. 자,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 동명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의 특징은 보통 이제 완료성을 띄어요. 자, 예를 들어서 enjoy 같은 경우에는 즐겼다, 이미 완료된 거의 의미잖아요. 자, 근데 이런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는 경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decide 같은 걸로 예를 들어보면 얘가 뭐뭐를 결정하다, 뭐뭐를 계획한다. 자, 이런 의미의 동사죠. 뭐 플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미래지향적인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 근데 그게 아니고 enjoy, 뭐 또 뭐 있을까요? finish.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완료된 그런 뉘앙스의 목적어를 뒤로 가지기 때문에 ing 동명사를 보통 목적어로 많이 데려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종종 나올 테니까 이런 경향성 투부정사의
그런 어떤 의미, 자, 이런 뉘앙스적인 부분을 잘 짚고 따로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19번 볼 건데, I really want you to have a smartphone. 아니면 I really want you having a smartphone.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이거 기계적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빈출되는 구문이기 때문에. 자, want 목적어 투부정사. 자, 아예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자, 얘는 투부정사가 오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띈다고 했었죠. 원하다, 나는 이것을 원해. 이 말 자체가 약간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이 want라는 동사도 투부정사를 많이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to have가 돼요. 그 위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에서 학생이 뭐를 답으로 골랐냐면 to send를 답으로 골랐어요. want to 동사. 자, 이게 아마 익숙했기 때문이겠죠. 자, want to 동사가 익숙했다면 want 목적어 to 동사. 자, 이것도 익숙한 구문으로 생각을 해두고 보세요. 자, 그리고 4번에서는 want 뒤에 목적어로 to 부정사 잘 골랐으면서 왜 여기서는 to 부정사 안 고르고 동명사 골랐어요? 이거 너무 아쉽잖아요. 자, 기말고사에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23번을 가볼 건데 순서 배열, 즉 장문하는 문제예요. 이 장문 원장쌤께서는 장문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단어랑 해석 정도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하는 거 장문까지 좀 내다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장문하는 방법을 저는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맨 뒤에 제가 메모에도 써놨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순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말은 문장 성분 그 순서, 즉 어순이 어떤 순서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옵니다. 이 서술어가 영어에선 동사에 대응되기 때문에 전 그냥 동사라고 적을게요. 자, 이게 한국어에서 어순이에요. 자, 근데 영어에서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대충 이런 순서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 한글 해석본이 주어지고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어순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말 한글 해석본 보고 거기서 문장 성분을 따로따로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게 좋겠죠. 자, 한글 해석본의 문장 성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뭐가 주어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뭐가 서술어인지를 찾은 다음 영어 문장으로 옮길 때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영어로 옮기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 자, 서술어는 영어에서 동사라고 얘기했었죠. 주어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리고 목적어는 그 뒷자리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순에 입각해서 장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주어진 단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단어를 보면서 좀 어떤 그 구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구문, 눈에 보이는 구문을 이용해서 먼저 일단 배열을 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저는 구문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으로 가볼게요. 이 1번, 2번 둘 다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뭐가 보였냐면 to가 보였어요. 자, 우리 to와 관련된 구문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to 형용사 또는 부사, to 부정사. 자, 이거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의 구문. 자, 그래서 저는 이 to가 제일 먼저 보였기 때문에 to? 그러면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올 자리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to 구문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본을 봤어요. 지금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응되는 거냐면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려울 것이다. 이 형용사, 어렵다에 해당되는 형용사, difficult가 요 to랑 to 사이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to 채워졌고, difficult 채워졌고, 그 다음에 여기 이 to도 채워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울 건데, 뭐가 어려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 지금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러면 영어에서도 뭐가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이 투부정사구가 difficult를 수식하는 방향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뭐가 어렵다고 했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자, 이 to 뒤에 to 부정사, 즉 to 뒤에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사용하다를 to 부정사로 연결시킨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그 내용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o use a smartphone or email.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difficult를 수식하게끔. 자, 그럼 어디까지가 완성이 됐냐면 핸드폰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까지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가 쓴 단어를 한번 지어보면 smartphone 썼고 이메일 썼고 썼죠? 자, 그러면 남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be 아직 안 썼고요. would도 안 썼고 it 안 썼고 아까 will 썼네요. will 썼고. 자, 그러면 뭐 안 썼어요? it would be. 다 채웠죠? 왜냐? 자, it would be 어떻게 조합하면 되죠? 그냥 그 순서대로 조합해서 it would be. 자, 이렇게 순서대로 조합해서 it would be too difficult to use a smartphone or email이라는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 어떻게 접근했죠? 자, 일단 이 to를 보고 나서 이 to와 관련된 구문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 구문을 하나하나씩 채우면서 요 문장 성분 적당히 조정하면서 요 어순 배열을 했었죠. 자, 요 감을 좀 익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영어 문장을 많이 보면 직관이라는 게 생겨요. 굳이 이거를 본문을 암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작문해야지 말이 되겠는데 하는 그런 감각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어 지문의 많은 노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최대한 많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직관을 얻을 수 있고 작문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e believed digital devices 빈칸 the generation gap. 자, 이 believe라는 동사도 아까 know라는 동사처럼 뒤에 절을 목적어로 많이 취하는 동사인데, 자, 이 believe 뒤에 절이 목적어 자리로 와야 돼요. 근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있어야 되고 주어 있어야 되고 그 절 안에 있는 그 동사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 플러스 수식어까지 모두 다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요 꺽쇠 표시한 부분 안에서 주어를 봤더니 디지털 디바이스가 주어로 잘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사 자리가 왔는데 동사가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동사 자리가 바로 24번에 와야 될 자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번이 들어간 그 하나의 문장 내용인데 할아버지는 요렇다고 생각하셨다. 할아버지 believed 뭐를 요 꺽쇠를. 자, 그런데 악화시켰다라는 부분이 요 꺽쇠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럼 worsened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른 친구들 봤을 때 다른 친구들은 worsened라고 안 쓰고 worsen이라고 썼어요. worsen. 즉 동사 원형 썼단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영어에서는 시제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준 시제에 맞춰서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기준 시제에, 즉, 이 기준 시제를 맞추게 되는 기본 동사, 여기 believe의 시제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에 있는 이 절 안에 들어가는 동사 또한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됩니다. 이 시제, 반드시 시제에 놓치지 말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5번, 이거 장문 문제인데, 장문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었죠. 우리말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거 다 찾고, 그 다음에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분류한 것들을 영어 어순에 맞게 놓은 다음에 주관적인 것들을 다 첨가해서 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좁혀 나가면서 문장 성분을 따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문장 안에 절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큰 절에서의 주어, 서술어, 동사, 목적어 본 다음에 그 절 안에 있는 또 다른 절에서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 또 안에 있는 절에서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큰 절부터 작은 절, 이 순서대로 문장 성분을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큰 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궁금했다. 좀 더러우니까 좀 지울게요. 나는 궁금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작하는 건데, 나는 궁금했다. 뭐가, 왜 그가 하는지 궁금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형광펜 친 부분이 큰 절 안에서의 목적어 자리가 되고, 앞에 나는 궁금했다. 지금 이거는 주어랑 동사에 각각 대응되는 부분이죠. 자,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말에선 주어랑 동사가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져 있는 나는과 궁금했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옮길 때에는 같이 붙여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뭐냐? 나는 궁금했다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I wondered.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궁금했다. 무엇이 궁금했는지 이 원더에 대한 목적어, 즉 이 형광펜친 부분을 뒤에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형광펜친 부분 안에도 또 거기 안에 주어랑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왜가 들어가 있으니까 y를 써주시면 되고, 뭐가 궁금했는지 그 여기 형광펜친 안에 있는 그 절에서 주어, 동사, 서술어 분석해 볼게요. 그가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다. 자, 지금 여기가 주어고 고수하다가 동사죠. 자, 그러면 그가 he, 그 다음에 영어에서 쓰는 주어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고수하다 held on to 무엇을?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자, 그러면 그 뒤에 디지털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채워줘서 문장을 장문해주면 되는 거죠. 자, 디지털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negative attitudes. 아이고. toward digital technology.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단어 중에 누락된 단어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wonder 썼고 y 썼고 hold on attitudes toward technology 다 썼는데 his를 안 썼네요. 자, 그러면 이 his가 들어갈 만한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his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his가 들어갈 자리는 명사 앞에 놓이면 되겠죠. 자, 이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는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볼게요. attitudes 명사 보이고 디지털 테크놀로지 명사 보이고 또 없죠. 자, 그러면 이 형광펜 칠한 파란색 형광펜을 칠한 그 앞에 his가 놓여야 되는데 요 첫 번째 1번이랑 2번 중에 어디 앞에 his가 놓여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앞에 his가 놓일 경우에는 해석이 그의 디지털 기술 이렇게 되는데 그의 디지털 기술이 아니죠. 자, 그러면 1번 앞에 his를 놓을게요. His attitudes 그의 태도. 그의 태도는 말이 되네요. 그의 디지털 기술이 말이 안 되는 것과는 다르게 그의 태도는 말이 되죠. 그래서 his는 attitudes를 꾸며주게 됩니다. 제가 attitude라고 썼네요. attitude인데. 자, 그래서 his가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는 뭐가 또 문제냐면 negative가 attitude를 꾸미고 있어요. 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형용사가 attitude를 꾸밀 때 그 결합력이랑 이 attitude라는 명사와의 결합력이랑 그다음에 his가 attitude를 꾸밀 때의 결합력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형용사가 더 강하게 꾸밉니다. 즉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his가 먼저 오고 negative랑 attitude랑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자리가 his가 들어가야 되는데 negative랑 attitude 사이의 결합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 his가 어디로 이동한다? 이쪽으로 이동한다. His negative attitudes. I wonder why he held on to his negative attitudes toward digital technology.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문제까지 한번 맞춰봤고요. 우리 3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1번 제가 왜 여기서 다루느냐? 틀렸으니까. 근데 이 틀린 게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스펠링이 틀려서 오답이 나온 건데요.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I could feel real 빈칸. 자, 지금 단어가 뭐가 누락되어 있냐면 나는 느낄 수 있었다. I could feel 들어가 있고 진정한 들어가 있는데 행복이 안 채워져 있으니까 31번짜리는 행복, happiness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런데 이 happiness 스펠링 한번 보고 갈까요? happiness. 자,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어, 친구는 어떻게 썼냐면 happiness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사소한 스펠링 에러 아쉽잖아요. 이런 걸로 막 2점, 3점 이렇게 깎이고 하면은 자,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3번 The second photo was different. 두 번째 사진은 달랐다.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다른 것이었다. 자, 지금 어떤 말이 빠졌죠? 두 번째 사진은 오케이, the second photo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이었다. was different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완전히라는 부사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죠. 즉 완전히라는 말이 이 빈칸 안에 들어가서 different를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이 완전히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완전히에 대응되는 영어 표현 totally. 자, 단어 열심히 외우고 있죠. 그다음에 38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셨을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 이거 작문하는 문제인데 아까 위에서 제가 어떻게 작문을 해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자, 우선 어순과 관련된 개념으로 먼저 세팅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관련된 눈에 익숙한 구문이 보인다면 그 구문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을 해라.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영어 문장을 최대한 많이 봐서 어떻게 작문을 해야 되는지 자동적으로 설계도가 그려지도록 하는 그런 직관력을 길러라 였죠. 자, 저는 어순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에서 어순을 볼 건데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각각 주어랑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뭐를 이해하기 시작했냐면 할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제가 이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우리말 해석본에서의 목적어가 되고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각각 주어랑 동사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거를 영어로 일단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절에서의 문장 성분을 본 다음에 그 큰 절 안에 있는 다른 작은 절에서의 문장 성분을 보고 또 그 안에 있는 작은 절에서의 문장 성분을 보고 해서 쪼개고 한 다음에 영어 어순에 맞게 재배치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I started to understand 까지 왔어요. 자, understand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목적어. 그 목적어가 바로 뒤에 와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셨을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셨을지에 대응되는 표현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안에서 또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봅시다. 할아버지가 주어 어떻게 느끼셨을지 동사 할아버지 grandfather 느끼셨을지 feel. 자, 근데 어떻게 how 써주면 되는데 자, 이제 두 번째 구문 단계. 자, how라는 구문 자체는 보통 뒤에 절이 옵니다. 뒤에 절이 오기 때문에 주어 동사 앞에 how가 놓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How grandfather feel. 자,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정을 해주면 돼요. 자, 어떤 보정을 해야 되냐? 일단 대표적으로 시제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움.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연스러움. 자, 우선 시제부터 보정을 해볼 건데 지금 여기 과거 시제예요.
자, 그리고 뒤에 아무리 절이 온다고 한들 뭐 특수한 다른 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건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면 시제는 기준 시제에 맞춰야 됩니다. 지금 기준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 이 how라는 절도 뒤에 과거 시제가 와야 되기 때문에 feel 이거 아니고요. felt라고 써줘야 됩니다. How grandfather felt. 자,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grandfather이라고 안 해요. 누구의 할아버지인지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누구의 할아버지죠? 나의 할아버지죠. How my grandfather felt.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I started to understand how my grandfather fel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3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할아버지가 어떻게 느끼실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I asked my father. 나는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How I could 어찌고 between my grandparents and me. 우리 조부모님과 나 사이에 자 볼까요? 어떻게 조부모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지를 아빠에게 여쭈었다. 아, 그러면 조부모님에 대응되는 표현 my grandparents 들어가 있고 나 들어가 있고 사이 between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할 수 있을지 I could 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부분이 뭐예요? 간격을 메우다 라는 부분이죠. 자 간격을 메우다. 자 간격 갭이죠. 갭 더 갭 메우다. 자 제가 이거 단어 공부했을 때 메우다 라는 표현 대신에 비유적으로 좀 썼다고 얘기했었죠. 어떤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메우려면 뭘 넣어야 된다 했었죠?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했었죠. 다리를 놓다 bridge. 그래서 how I could bridge the gap between my grandparents and me.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많이 공부해 오세요. 다음에 4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네. 자, 이거는 pleasing을 쓸 건지 pleased를 쓸 건지 즉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 pp를 쓸 건지를 묻는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내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능에서도 이런 어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묻거든요. 자,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런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나올 때는 더더욱 그래요. please라는 동사 기쁘게 하다란 뜻이죠. relieve 감정과 관련된 동사 안도하다 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frustrate, interest, bore 자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자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어떤 부류의 동사를 갖고 왔냐면 감정과 관련된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예외 없이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please는 기쁘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냥 기쁘다가 아니고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기쁘게 하다. relieve 아까 안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안도하는 게 아니고 안도하게 하다. 안도시키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frustrate 좌절하다라는 의미로 나왔는데 자 그거 아니고 좌절시키다. 좌절하게 하다. interest 재미있다가 아니고 재미있게 하다. bore 지루하다가 아니고 지루하게 만들다. 지루하게 하다. 다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am pleasing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기쁘다가 아니고 즉 내가 기쁘다는 감정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즉 화살표가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pleasing 뿐만이 아니라 I am interesting 라고 해버리면 내가 재미있는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이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재미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I am boring 마지막으로 이거까지만 볼게요. 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지루해. 즉
이 I라는 사람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따분하게 만들어, 지루하게 만들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안으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게 현재 분사라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즉, I am bored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내가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I am pleased라고 해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이 동작을 받는 거니까. 자, 그리고 I am frustrated 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즉, 내가 좌절당한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써버리면 내가 요런 동사를 하게 하는, 즉, 아이가 밖으로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 감정을 느끼는 걸 얘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든다. 즉, 내가 이 감정을 당한다. PP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자, your grandfather will be very pleasing을 쓸 건지, pleased를 쓸 건지도 답이 바로 나오겠죠. 할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실 거야. 지금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라는 거니까 의미상 누군가가 할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 즉 할아버지가 이 기쁨의 상태를 느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PP를 써줘야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따로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1번 맞췄고 43번 가볼게요. 자, 해석 쓰는 문제인데, 이거 영어 문장이랑 우리말 해석본이랑 비교해 가면서 누락된 단어 채우면 되는 그 전형적인 문제죠? 볼게요.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시면서 수락하셨다. 자, 지금 여기서 he가 할아버지인가 봐요.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면서 with a big smile 수락하셨다. 수락하셨다가 지금 이 빈칸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accepted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가족 앨범은 나의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로 시작한다. 자, 지금 보시면 Our Digital Family Album, 우리의 디지털 가족 앨범은 들어가 있고, 자, When my grandfather was my age,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몸으로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죠? 자, 그럼 그게 44번 자리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다라는 단어, 동사. 뭐 알고 있냐면 start라는 단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start라고 그냥 써버리면은 자릿수가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이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오게 될 경우에는 뭐뭐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he starts his work at 9.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는 at 9, 9시에 그의 일을 시작한다. 뭐뭐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의 할아버지가 내 나이셨을 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로 시작하는 거죠. 즉, 뭐뭐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뭐로 시작한다. 자, 우리는 요 뭐뭐를 아니고 뭐뭐로 시작한다라는 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치사 with를 데려와서 start with, 자, 요 단어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starts with.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하나 포인트 체크하자면 여기 제가 s를 쓴 이유가 뭐죠? 일단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뭐뭐 한다죠. 뭐뭐 했다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동사 뒤에 s 붙이는 규칙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어법적인 포인트까지 넣어준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When my grandfather was my age, the Korean War 빈칸. 자, 할아버지가 내 나이였을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발발했다에 대응되는 표현을 45번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발생하다, 발발하다. 자, 요것과 관련된 영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happen이라는 한 단어 동사도 있고 occur 라는 동사도 있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수거도 있어요. 두 단어로 이루어져서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수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ake place가 있고요. 설마 이거 보기만 하는 거 아니겠죠? 옆에 여백에다가 적어두세요. 자, 그리고 breakout. 자, 우리 본문에서는 breakout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45번에 breakout을 넣어야 되는데 발생했다. 시제가 과거 시제죠? 그러면 broke out 써주면 되겠죠? The Korean War broke out. 자, 51번. 1970년도에 as니까 무모로서에 대응되겠죠? 그죠? 1970년도에 빈칸으로서 1970년도에 노동자로서 노동자에 해당하는 표현을 빈칸을 써주면 되겠네요. 노동자, 노동, labor, 노동자, labor 이렇게 써주면 되죠. 52번 봅니다. 자, 이거는 자, 일단 53번부터 볼게요. each, every, all his difficulties. 자, 이 중에 무엇을 쓸지를 물어봤는데 each는 뜻이 각각이었죠. 각각이기 때문에 각각 무언가, 각각 뒤에 오는 명사를 일반적으로 단수 명사로 데려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his difficulties, s가 붙은 얘는 복수 형태죠. 자, 그러면 복수 명사가 뒤에 잇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하는 이 each는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every는 모든이라는 말에 해당하지만 사실 모든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전체를 다룬다기보다는 모든 것의 각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every도 뒤에 단수 명사를 데려와요. 근데 지금 보니까 difficulty is 복수 명사가 왔다는 것은 이 every가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all은 뒤에 단수 명사가 아니고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가 왔으니까 그 앞에 all이 놓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이 all 이렇게 되고요. He had to all his difficulties. 그는 had to 동사, 이 부분에 동사가 채워져야 되는데 동사가 빠졌나 봅니다. all his difficulties. 자, 우리말에서 해당하는 표현 중에 누락된 부분을 볼게요. 모든 어려움, all his difficulties 있고요. 했다, 뭐뭐 해야만 했다. he had to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참다, stand라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take도 가능하고 tolerate도 가능한데 세 단어로 이루어진 수거도 있습니다. put up with. He had to put up with all his difficultie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으로 가볼게요. 집안 내력이다. 이거 우리 단어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수거죠. run in the family. 자, 그런데 집안 내력이다 현재 시제로 쓰였고 저 현재 시제로 잘 썼는데 문제가 뭐냐, 현재 시제로 쓸 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이 끝에 s를 붙인다고 했었죠. love of music, 음악에 대한 사랑. 지금 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죠. 그래서 runs 끝에 s를 붙이는 형태로 와줘야 잘 쓴 거. 그 다음에 55번을 볼 건데, 자, He often listens to music. He listens often to music.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이 해석을 보시면 그는 음악을 종종 듣는다예요. 그는 음악을 종종 듣는다. 이 듣는다는 이 동사의 빈도를 설명해주는 그 빈도 부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자, 보통 어디에 놓이냐면 이 동사 바로 앞에 놓여서 앞에서 뒤를 꾸미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often listens가 정답이에요. 물론 listens often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상 통하긴 하겠지만 보통
빈도 부사가 먼저 오고 그게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음에 57번으로 가볼게요. 자, lots of, a lot of. 자, 일단 of가 뒤에 왔다는 건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참고로 a lot of랑 lots of의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표현이고요. 자, 어쨌든 뒤에 of가 왔기 때문에 이 of의 영향으로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뒤에 오는 명사들을 꾸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적으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many는 이 품사 자체가 아예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게 돼요. 그럼 이것도 형용사 역할. 자, 그러면 a lot 제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틀리겠죠. 자, 이 a lot은 어떤 형태로 많이 쓰이냐면 I swim a lot. 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나는 수영해. a lot. 많이. 지금 이 a lot이라는 것이 수영하는 그 빈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많이 수영한다. 자, 이 a lot은 동사를 보통 많이 꾸미게 됩니다. 동사를 꾸민다는 것은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ots of, a lot of, many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것과는 다르게 a lot은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a lot이 됩니다. 지금 문장에서 많은 노래, 즉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이 songs를 꾸미게 돼야 되는데 명사를 꾸며야 되는데 a lot은 명사를 못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lot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에 59번 가볼게요. They were really amazed를 쓸 건지, amazing을 쓸 건지, pp를 쓸 건지, 현재 분사를 쓸 건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감정과 관련된 동사에서 ing, 현재 분사 쓰는 것과 pp, 과거 분사 쓰는 거에 차이점 얘기했었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 중 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 amaze가 있습니다.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고 놀라게 하다. 그래서 주어가 is amazing 이라고 한다면 이 주어는 다른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주어가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놀리킨다라는 의미. 자, 근데 이 주어가 놀라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주어를 놀리킨다. 즉 이 주어는 놀라움을 느낀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they가 누군가를 놀랍게 하는 건지, 이 경우는 ing가 답이 되겠죠? 아니면 누군가가 they를 놀라게 해서 they가 놀라움을 느끼는 건지, 이 경우는 pp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ing가 맞는지 pp가 맞는지를 선택해 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받는 이 they는 의미상 위에 있었던 그 명사 중 하나인 many songs였죠? 이 they가 받는 게 many songs지 사람 아닙니다. 그들 아니고 그것들입니다. many songs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노래들은 were really amazing. 자, 노래가 누군가를 놀라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많은 노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놀라게 했다, 이런 의미로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노래 자체가 놀라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못 느끼죠. 왜냐면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움을 느낀다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죠. 자, 그래서 이 노래들은 다른 사람들을 놀래킨다라는 의미로, 즉 화살표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으로 쓰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ing가 답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they were really amazing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고, 61번 문제로 가볼게요. 61번 보기 전에 60번 작문하는 거 볼게요. 자, 이거 작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절에서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고,
찾고 그 큰 절 내부에 있는 작은 절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찾고 또 그 안에 있는 또 절이 있으면 또 그 안에서 작은 그 저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 찾고 자 이런 식으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줄여 좁혀 나가면 되는 그 순서를 취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우리는 주어 알게 되었다. 서술어 무엇을 알게 되었냐? 우리만의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자, 그러니까 요거가 큰 절 내에서의 목적어에 대응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we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 find를 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얘가 되었다. 과거 시제니까 found라고 써준 거예요.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이 형광펜친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형광펜친 부분을 볼게요. 우리만의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 자, 근데 자, 어순에 입각해서 이 단계까지 왔는데 우리가 구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장문이 좀 더 용이하잖아요. 자, 이 find라는 동사는 it이라는 가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보통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이 익숙하다면 우리가 이 장문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it,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재미있다. 자, 우리 주어진 단어에서 찾아보면 interest가 되겠죠? 근데 제가 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interest 같이 감정과 관련된 동사는 이 주어가 이 동사의 행위를 하게 한다고 하면은 ing 형태로 쓰고 이 주어가 이 행위의 느낌을 받는다면 pp 형태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게 누군가를 재밌게 하는 건 말이 되죠. 자, 근데 반대로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재미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재미를 주는 것, 즉 화살표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interest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형태로 나와야 되겠죠. interesting. 무엇이? 우리만의 디지털 가족 앨범을 만드는 것이 to make our own digital family album.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단어를 다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find 썼고 interest 썼고 make 썼죠? our digital family album. 자, 그리고 시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we found 과거 시제 잘 바꿔줬고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오기 때문에 시제 볼 거 없습니다. We found it interesting to make our own digital family album. 자,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61번으로 넘어갈게요. My grandparents, 우리의 조부모님들은 said, 얘기했습니다. They felt 빈칸 to me and my brother. 자, 여기까지 볼게요. 나의 조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사진들과 옛 시절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과감하게 지우고 나와 내 남동생을 더 가깝게 느꼈다고 말씀하셨다. 자, 없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My grandparents, 나의 조부모님은 있고 말씀하셨다 있고 나와 내 남동생을 me and my brother 있고 더 가깝게 느꼈다 있는데 더 가깝게가 없죠. 자, 그래서 더 가깝게 대응되는 표현이 61번에 와줘야 됩니다. close 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가깝게 우리말에서는 얘가 부사이기 때문에 close가 아니고 closely를 써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자,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영어만의 느낌인데 어법적인 거 굳이 깊게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I feel close 그 다음에 I feel closely 이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close 형용사로 쓰인 거고 다른 하나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형용사로 쓰였다는 것은 영어에서 명사와 관련된 설명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I feel close라고 한다면 내가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느낀다는 게 누구냐면 나라는 걸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부사를 썼다는 건 동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깝게 느꼈다는 건데 느끼는 행위를 가까이서 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가까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는 얘기고 내가 느꼈다는 거니까 명사가 느꼈다는 얘기고 명사가 느꼈으니까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63번. look을 쓸 건지 look like를 쓸 건지 묻는 문제인데 자, 일반적으로 look 뒤에는 형용사가 자주 와요. 그리고 like는 like me, like you. 자, 이런 나와 같이, 너와 같이 뒤에 명사가 많이 오는 얘는 품사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look 뒤에는 뒤에 형용사가 오고 look like는 이 like라는 이 품사의 영향, 즉 전치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happy라는 형용사가 왔다는 것은 그 앞에 단어가 look, like라는 전치사가 빠진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답은 look.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 거고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